이렇게 보고, 특히 우리 여당 간사님, 조홍천 간사님은 법률가시기도 하고 국회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예산이 우선 급한지 법률이 급한지 그것조차도 구분 못하십니까? 조홍천 간사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다수당에서 간사님의 책임이나 간사님의 역할은 의사진행 조정이나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이걸 이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수당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간사님이 무능하니까, 아니면 무책임하니까 국가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도 못하고 이재명 방지법을 얹어가지고 쓸데없는 핑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 간사님의 무능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근데 제가 오늘 제보 하나를 받았는데요.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공공이익 확보가 아닌 민간이익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러다가는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당하게 생겼습니다. 면책특권 이용해서 허위 발언하지 맙시다. 김은혜 의원 누구로부터 제보 받았습니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발언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이용해서 국회 회의장에서 발언하지 말고 기자회견에 가서 발언하세요.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발언하시라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발언하시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발언했다는 것인지 그 제보자와 함께 밝히세요.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소통관에 가서 해. 왜 씨발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상임해서 요즘에 의사진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법도 상식도 아닌 양식입니다. 우리가 사서삼경의 제1권의 대학 1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류 본말 사유시종이라고. 지금 1년 반 넘게 자랑스럽게 운영해오던 우리 국토교통위가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미 예산소위에서 심의를 마치고 소소위로 넘어가기 전까지 예산심의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직무유기예요. 예산심의를 하고 법안을 심의하지 왜 법안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예산심의를 안 하는 겁니까? 둘째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에 방지법을 해야지. 사후에 방지법 먼저 하고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머리와 신발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이 없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해괴망측 이런 법이 없다고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안이라는 거는 상정을 하고 법안 소위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물이 흐르듯이 상임위를 운영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로 예산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안을 처리하고, 법안도 대장동 사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다음에 사후 방지 대책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 어떻게 물이 거꾸로 흐르도록 계속 우기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예산 심의 안 하고 법안과 연계하는지, 그리고 사건이 생겼으면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다음에 사후 방지를 해야지 그걸 거꾸로 하겠다는 그 의도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토위가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도대체 법과 상식을 떠나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왜 하는 건지 해명을 한번 좀 부탁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조 간사님, 예, 조홍천 간사님.
예. 존경하는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올해 7월 달부터 개별적으로 발의가 다 되어 있던 법들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이 한 5건이 있었고, 도시개발법이 5건, 주택법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장동이란 것이 터졌고요. 국감기간 내내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왜 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극소수의 민간인들에게 집중되었냐,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 라고 피를 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500% 공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와 야는 정말 쟁점이 없는 그런 법안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 달에 예산 및 국정감사를, 법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7월 달부터 발의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당연히 상정이 되고 심의가 될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은 굉장히 야당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시고 상정 또는 심의에 대해서 당초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천 화재 사건, 광주 붕괴 사건,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무쟁점만 하겠다. 이거는 우리 국토위 전체가 국민들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 좀 처리하자. 근데 그걸 처리 안 하고 예산만 하자. 이거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이 이렇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의원. 예, 박성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 경련도 다 높으시고 국회 경험도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의 책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같으면은 첫 번째가 예결산의 심의, 승인, 두 번째 법률 재개정, 세 번째 감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법률의 재개정 문제라든지 또 감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시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보면은 자기년도 이 국가 살림살이를 예산을 승인하는 문제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법안을 핑계로 해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방해를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우리 여당 간사님, 조홍천 간사님은 법률가시기도 하고 국회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예산이 우선 급한지 법률이 급한지 그것조차도 구분 못하십니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에 예산을 이렇게 예비심사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결위를 바로 넘긴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 상정도 물론 몇 건 있습니다만은 상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내년도 우리 국가 살림에 대한 예산 상정조차도 못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이미 소위원회 넘어갔다고 하는데 조홍천 간사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다수당에서
간사님의 책임이나 간사님의 역할은 의사진행 조정이나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이걸 이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수당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간사님이 무능하니까 아니면 무책임하니까 국가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도 못하고 이재명 방지법을 얹어가지고 쓸데없는 핑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당 간사님의 무능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저는 우리 국토상임위원회에 예결산 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예산 상정조차도 못하고 심사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부로 우리 국토 예결산 심사 소위원장 사퇴하겠습니다. 사퇴할 테니까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서로 그 발언 도중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 조홍천 간사님 신상 발언 요걸 하셨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신상 발언. 예,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짧게 1분 주세요. 예, 저는 분명히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미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성민 의원님께서 아마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갖다가 하셨는데 아마 제 의사진행 발언을 잘 못 들으신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잠깐만 조용히 실명이 하세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좀 삭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상희 의원님하고 김 의원님 하세요. 예. 서로 좀 협의하시죠.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잠깐만 하시기 전에 우리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료들 발언이 끝나시고 나서 하실 말씀 좀 해주시고 발언 도중에는 가급적이면 중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예, 박상희 의원님. 예.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정말 먼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안건도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제가 특정 의원 말하면 그렇긴 하지만 지금 소리쳐서 얘기하시는 의원님은 출석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위원장님은 그때 저희들이 안건 변경 요구서를 제출했고 그건 국회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해야 되는데 표결하지 않으신 겁니까? 왜 국회법을 지키지 않으시고 저희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토의원들이 오후에 나와 있는데도 위원장실에도 안 계시고 또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은 소집 요구해놓고 왜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특정 의원에 대해서 무능하다느니 이런 정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십니까? 기본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려거든 항상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하고 있는 국민의힘 간사님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번복하고 통솔력 없이 의원들과 합의된 얘기들을 제대로 이행 못 하시는 건지. 뭘 목회하지 마세요. 다 하는데. 말씀하세요. 계속. 예, 가만히 계세요. 예, 송 간사님 좀 계세요. 예.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법안 상정하고 5, 6항에 예산안 상정해서 철저히 심의하고 법안에 대해서도 당일날 무슨 표결 처리하는 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희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 흐르듯이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실명으로 뭐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우리 국토위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이나 함께해왔던 그런 모든 그런 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박성민 의원님은 좀 정중히 사과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지난번 목요일 회의 진행이 아주 파행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 좀 이따가 잠깐만요. 제가 먼저 발언 좀 하고 우리 박상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발언을 하고 또 여러분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상 의원님 소집 요구는 국민의힘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제가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우리 예산을 61조를 다루는데 우리 예비심사 없이 우리 예결산위원회에 맡기는 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으로 소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사 일정 변경에 그런 대해서 상정해서 투표를 해달라 그러셨는데, 사실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한 사례 전례가 없더라고요. 국회법을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세 건이 아시다시피 그 전날 발의돼가지고 저 위원회에 넘어왔는데, 또 상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좀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 검토 보고서도 없었고, 일단 입법 예고 기간 10일을 거쳐야 되고 또 숙려 기간 15일이 사실 있어야 상정이 가능한 법이에요. 그 법이. 그래서 저도 우리 여러 방면으로 검토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박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투표에 붙이지 않고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의사 진행 발언만 하셔야 되는데. 누구인데 제가 좀 실명 거론을 하지 말고 가급적 제가 그런 말씀 하지 말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 조용히 하고. 야, 김연도 의원님, 가급적이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은혜 의원님. 서로 여야 의원님들 존경을. 자, 다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예, 우리 김은혜님 해보세요. 예.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 원칙과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현승 위원장님이 민간의 이윤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고, 저 또한 그 절차가 인허가권자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부정재산의 진상조사와 부정재산의 환수를 위한 절차를 명시한 법안을 냈고요. 이재명 시장님도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2015년 1월에 출자 계획안을 보면 그 SPC는 민간의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데에 본인이 제출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보 하나를 받았는데요.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난 2015년 2월, 즉 이 같은 출자 계획안을 낸 그 다음 달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공공이익 확보가 아닌 민간이익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성남 도계공 이익은 4,500억이 보고가 됐고 민간이익은 1,800억이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겠나, 민간의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검찰 소환 때 공개적으로는 정민현 변호사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진술 과정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한 것임을 이번에 처음 확인한 제보입니다. 민간의 부당 이득을 몰아준 대가가 처참했죠. 그게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개발에서는 왜 그렇게 민간에게만 수천억 로또판이 깔려졌을까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냈던 이 부정이득 환수 법안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
성남의 권고까지 했던 부당이득 환수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계약 해지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 기본을 닦고 있는 법안이 왜 해괴하다는 것입니까? 저는 대장동 게이트를 몇 개 법안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또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임하셨던 대장동 게이트를 셀프 면죄부 주겠다는 시도가 아니라면 이 부당이득 환수 법안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를 동료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보도에서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자 자금이 이재명 시장 선거와 인허가 로비에 쓰였다는 진술까지 나왔겠습니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과 당당하다면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이득이 민주당에서 하면 진짜 부당이득이고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하면 가짜 부당이득입니까?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병훈 의원님, 예.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용히 하시고. 소병훈 의원님. 예. 자, 소병훈 의원님. 제가 소병훈 의원님. 얘기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의 이제 그 마지막 단계를 지금 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간 단계와 초기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당에서도 예컨대 윤석열 방지법, 근데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2차에 그 부실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그것을 중수 이과장이던 당시 윤석열 지금 후보가 그걸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수부장은 최재경 부장, 과거 지난 민정수석을 했죠.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의 초기 민정수석인 곽상도 민정수석,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었나. 그래서 저는 윤석열 방지법도 방지법이지만 최순실 개입 방지법, 이것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면 김건희 방지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밝혀진 게 그 허위 이력서 5개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중 한 가지가 참 어이없던데, 어느 학교에 근무했다 이래놓고 가로 쓰고 정교사. 그래서 이건 아주 악의적인 그런 법입니다. 이게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장동 법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 모든 사람을 그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당연히 대장동 주연 배우들을 풀어준 윤석열 중수 이과장 관련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들어간, 대장동에 들어간 곽상도, 최재경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의 배후에 있던 최순실 관여 범죄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법을 얘기하려면 최은순 방지법도 만들어야 된다. 초과이익 환수법을 이런 식으로 법을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 그 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와 똑같이 아까 우리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검법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줘야지. 사람 이름 붙이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그럼 다음 우리 회의 때 윤석열 방지법, 최순실 참견 금지법, 김건희 허위 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서 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우리 여기에 사람 이름 일일이 붙여가면서 그런 법을 만듭니까? 그걸 가지고서 필요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예, 소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여야 간사님들하고 아까 저희들 좀 회의를 하면서 중간을 좀 냈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측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있고 이제 우리 민주당 쪽에서 다 원하시는데, 그럼 다 드릴까요? 그러면
한 분씩만 하시죠. 예. 우리 김경호님 하시고, 우리 김상호님 하시고, 아니, 위원장님, 진성준이 발언권 주십시오. 진성준 먼저 할까요? 김경호님 그러면 좀 양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진성준님 하세요. 일단 하세요. 발언한 거 아, 제가 드렸으니까 다음에 받아서 하세요. 예. 저도 체크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또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자, 진성준 의원님 하고 그 다음에 김상훈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좀 따라주세요. 진성준 의원님 해주시고 다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연덕 의원님 좀 조용히 좀 하시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조용히. 발언 시간 저 3분 다시 첨부해 주십시오. 다시 6초 더 넣으세요. 예.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야 간의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하면서 거친 입씨름을 하게 만드십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표결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의가 이런 식의 정치적 공방으로 허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표결에 붙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여야 간의 이견이 팽팽해가지고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데 심지어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위원장님의 중재안조차도 야당 간사가 걷어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오고 가게 회의를 운영하십니까? 두 번째로 잠깐만요. 송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당하게 생겼습니다. 네? 면책특권 이용해서 허위 발언하지 맙시다. 김은혜 의원 누구로부터 제보 받았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재명 시장이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이 이 정도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민간 내 개발 이익을 더 주도록 해라라고 어떻게 지시했다는 것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발언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이용해서 국회 회의장에서 발언하지 말고 기자회견에 가서 발언하세요. 여러분 양심이 있읍시다. 아무리 대권을 놓고 겨룬다 하더라도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발언하시라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발언하시라고. 도대체 국토교통위원회를 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듭니까? 에? 진성준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보세요. 그것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발언했다는 것인지 그 제보자와 함께 밝히세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께서도 우리 회의를 이렇게 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해가지고. 자, 진성준 의원님. 자, 이제 의사진행 발언 끝났습니까? 좀 들어보세요. 좀 조용하세요. 자, 진성준 의원님. 조용하세요. 자, 진성준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자, 위원장에 대한 그 회의 진행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진성준 의원님. 근데 우리가 의사일정을 가지고 서로 여야 합의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지, 우리가 표결로서 의사일정은 정한 적이 없고, 오늘,
오늘 의사 일정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의사 일정에 대해서 뭘 올리자 이런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됐는데 의사 일정을 어떻게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못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조금 더 중재 노력을 좀 더 할 테니까 우리 간사님들 좀 더 언론을 하세요. 자,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나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좀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좀 다들 조용히 들어주세요. 네. 자,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여당 간사에게 유감 표명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간사관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당 간사에게 사과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안내에서는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정치를 공방의 장으로 만드냐고. 이게 운영이도 아니고 무슨 토의가 있어요. 숙려기간도 봐봐요. 숙려기간 없이 우리 국무주택 특별법 우리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숙려기간이 안 됐다고 해서 허위 자체를 거부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가 간사가 서로 합의를 가지고 진짜로 아파. 아 도대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겁니까 바쁜데? 의사 진행 발언 하지 말고 하지 마자. 의사 진행 발언 하는 국회의원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게 소통관에 가서 해. 왜 씨발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상임해서 요즘에 어?